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차갑게 변했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지만 마음만큼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선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부부들이 이런 감정적 거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지도 않고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심지어는 남편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많은 남성분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에는 서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아내가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줄 몰랐다 같은 놀라운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4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서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부부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욕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가 변했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이유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중년 부부관계에 대한 10년간의 종단 연구 결과를 보면 아내의 감정 변화 중 약 85% 이상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 소외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아내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서적 연결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아내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4년 중년 여성 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50대 이상 기혼 여성 중 약 78%가 남편이 나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정서적 만족도가 전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 부분이 남성보다 평균 20% 이상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옥시토신과 같은 애착 호르몬에 대한 반응도 더욱 민감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 충족감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필수적인 욕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아내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정의 배경에는 어떤 욕구나 필요가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마트에서 줄을 서다가 정말 화가 났어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래, 요즘 마트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라고 단순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 정말 짜증났겠다.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그런 일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와 같이 아내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아내는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아내의 의견을 구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의사결정에 익숙해져 있고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아내에게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아내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뭐 하고 싶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 같은 질문들을 자주 하시고 아내의 답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새로운 자극과 설렘을 제공하는 창의적인 접근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익숙함과 예측 가능함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똑같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권태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실시한 장기 부부관계 연구에 따르면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 중에서도 관계 만족도가 높은 커플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최소 2-3회 이상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활동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함께 가본 적 없는 카페에 가보기, 새로운 음식 만들어 보기, 함께 영화나 전시회, 관람하기, 산책로 바꿔보기 같은 작은 변화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키워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가족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중년기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남편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생기는 공허감을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채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남성들은 오히려 일에 더욱 매진하거나 개인적인 취미에 빠져서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먼저 아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아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꿈이나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아내의 관심사나 꿈을 함께 나누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요리 클래스를 듣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아내가 운동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등산이나 산책을 하거나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내가 문화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함께
공연이나 전시회를 관람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만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것보다 아내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할 때 불편해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깜짝 이벤트나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아내에게 선물이나 편지를 주거나 아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배려와 관심이 아내에게는 내 남편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체적 친밀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조화롭게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성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성적 욕구나 반응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적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신체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2024년 중년 여성 성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50대 여성의 약 68%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성생활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이 중 약 45%는 이런 변화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 스트레스 증가,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성기능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뇨기 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약 30%, 60대 남성의 약 50%가 어느 정도의 성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들을 부부가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거나 예전과 같은 수준을 기대하거나 또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태도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건강한 성생활 가이드라인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적절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의 방식이나 빈도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대화야말로 관계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실망감을 표현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접촉의 다양화입니다. 성적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면 대신 다른 형태의 신체적 친밀감을 늘려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기, 어깨나 등을 마사지해주기, 함께 목욕하기, 포옹하기 같은 일상적이지만 친밀한 접촉들이 실제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20초 이상의 포옹을 나누는 부부들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반대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수치는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침실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보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명을 바꾸거나 향초를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아예 장소를 바꿔서 호텔이나 펜션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서로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의 감정 상태와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성상담을 통해서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관계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부부관계 치료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관계 개선에 성공한 부부들의 경우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이 먼저 변화를 시작했고 그 변화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남성이 먼저 변화를 시작한 경우 여성의 반응과 변화 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자기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솔직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 아내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내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고 있는지, 아내의 외모나 노력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고집이 세지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중년기 남성 건강 및 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50대 이상 남성의 약 42%가 직장,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로 인해 예전보다 예민하거나 까다로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자각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남성들은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기 변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자신의 건강 관리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정신적 여유와 긍정적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이는 아내와의 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년 남성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후 평균 3개월 내에 스트레스 지수가 25% 이상 감소하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3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독서나 공부를 통해 지식을 넓혀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아내는 남편에 대한 새로운 매력과 존경심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감정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아내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기르거나 아내에게 편지를 써보거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 표현 훈련을 받은 중년 남성들의 경우 6주 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평균 4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 주 동안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내에 대한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해온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희생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밥이 정말 맛있었어.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 같은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감사 표현들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가족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감사 표현을 듣는 아내들의 결혼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35%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의 외모나 노력에 대해서도 자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남녀 공통의 경험이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런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옷차림이 정말 예쁘다.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웃는 모습이 여전히 아름답다 같은 진심 어린 칭찬들이 아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여성학연구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 중 약 60%가 남편으로부터의 외모 칭찬이 자존감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기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아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최근에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면 병원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거나 무릎에 좋은 운동이나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들이 모여서 아내에게는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지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의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거나 며칠 노력했다고 해서 즉시 반응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때로는 아내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갑거나 무관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의심하는 눈빛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3-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또한 변화의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에 당황하거나 의심할 수도 있고, 기존의 관계 패턴이 깨지면서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도 모두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통해서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가족상담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문 상담을 받은 중년 부부의 약 75%가 관계 개선 효과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기 부부의 경우 각자의 개별적인 문제들과 부부관계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조언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4가지 핵심 비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서적 지지와 소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권태감을 깨뜨리고 아내에게 새로운 자극과 설렘을 제공하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로 인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조화롭게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아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균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노력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진심 어린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인생의 동행자가 되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부부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가꿔나간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견뎌낸다면 더욱 단단하고 깊은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서로의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 함께 겪어온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배려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내도 변화할 것이고 자신도 변화할 것이며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